오늘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에서 중요한 점들 짚어주시죠. 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충돌로 봤습니다. 요거를 제가 써드릴게요. 충돌.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온통 관심사는 금리 인하예요. 시점. 근데 이게 충돌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주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금리 인하가 있었거든요. 금리 인하가 있어서 외국인들의 이 선물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이 대거 회수가 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확 붙은 거죠. 파생 포지션 통해서 현물 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말 이용해서 미국에서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됐단 말이죠.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4.29%까지 갔었던 미국 10년물이 4.47%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지만,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다시 포지션,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이 다시 급증을 하면서 한 38,000개까지 늘어났죠.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은 뭐가 있습니까?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있다 보니까 특히 현물 쪽 시장보다는 선물 쪽 시장의 힘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콜이든 풋이든 만기가 되면 이제 생명을 다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부딪히면서 시장에서는 이따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대기 매수세가 지난주 후반에 있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일단 팔고 보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대기 매도세, 이런 것들이 좀 부딪히는 구도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차트가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방 공격 기준으로 제시했던 자리가 이제 2710.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연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전체 자금을 키워줄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2개월 축소하면서 매수 연속성이 여기서 나와야만 제가 진짜다. 그랬을 때 2110액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아이나달러? 그 다음날 바로 빼버리죠.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바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신호를 우리가 이제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2710 깨지자마자 어디에서 바텀이 나왔냐면은 2689니까 2690선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안 나오더라고요. 2690이라는 자리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우리가 한 5,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690 있잖아요. 여기에서 방어가 나왔잖아요. 2730을 못 넘어가고 2710 수성을 못한 상태에서 2690에서 방어가 나온 다음에 딱 10자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딱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2690에서 멈췄느냐? 요거는 이제 2월달 요 고점 자리, 요 부근입니다. 요때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지금 현재 이 머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작년도 그 10월달 2350, 요때 이제 매수 의견 좀 드리고 나서 2670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누가 주도로 갔었냐면, 반도체가 주도해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참여했었어요. 금융주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택트가 참여했었어요. 언택트나 게임주. 이때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에 동참을 했었거든요. 저 때는 소비주 참여하지 않았어요. 전력주 참여하지 않았어요. 식품주 참여하지 않았어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끌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심주는 소외시켰어요. 중심주.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소외시키고 누가 움직였었냐면 신규 상장주, 뭐 LS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잖아요. 전고체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 대규모 수주 나오면서 그런 주식들 몇 마리만. 그러니까 대형주가 아니라 좀 중급 사이즈 이하나 이런 애들만. 그리고 나머지 지금 소형주들은 싹 다 왕따를 시켰던 시점이거든요. 저때 SKC도 왕따 시키고 롯데케미칼 왕따 시키고 그다음에 첨보도 왕따 시키고 대주전자재료도 왕따 시키고 그죠? 그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요때는 바이오가 참전했었어요. 2,400대. 요걸 A 구간입니다. 요게 얼마까지 갔었다고요? 요게 2,670까지 갔었다고요. 그러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3월 달이었었는데 이게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후티방군 막 중동 관련된 문제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삼성전자 이부진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 실적 쇼크도 있었고 요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 물 건너가고 그다음에 지수를 이끌었던 반도체 가운데 삼성전자 왕따시키고 요 시점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았었거든요. 작년도는 2600에서 2670까지는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지 않았어요. 2600까지만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이끌었고 2600에서 2670까지는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HLB 이런 애들이 이끌었었다고. 요게 A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무너졌었냐면은 2430. 요때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2500대까지의 매수 의견을 좀 들었었잖아요. 2500 이하에서 매수다.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에서는 이제 B 구간이 출발이 돼서 요때까지 올라갔었던 고점 자리가 269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B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B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A 구간하고 B 구간하고 지수는 똑같이 올라갔지만 다른 돈의 성격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구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량주에 베팅하는 돈의 성격, 돈의 질,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테마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다릅니다. 장기 투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 성격과 그다음에 테마주들이나 이런 주식들은 똑같이 돈에 들어오더라도 돈을 구성하는 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질이 달라요. 이거는 변덕이 심해요.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묵직하게 들어오는 돈들은 응집력이 강합니다. 충성한다는 얘기죠. 난 빠지면 더 살 건데 여유가 있는데 이런 돈의 성격이 많은 거죠. 이때의 B의 돈들이 그런 돈이다 이거예요. A하고 B는 다릅니다. B는 어떤 돈들이 있냐면은 약간 장기 투자 성향의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430에서 2500대까지는 저 PBR 관련된 주식들이 부각을 받았어요. 누구를 버리고 배터리를 다 전멸시키고 이때는 배터리를 전멸시키고 바이오도 칼질을 하면서 저 PBR 관련된 주식들이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금융주, 지주사가 반도체보다 먼저 치고 갔었던 시점입니다. 이때가 언제까지 올라갔었냐면은 2430에서 2550에서 2600대까지가 이런 흐름으로 갔었고 2550에서 2690까지가 뒤늦게 누가 갔었냐면은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갔었다고. 저 때는 삼성전자를 소외시켰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된 섹터들로 뭐 HPSP 같은 이런 주식들이라든지 제주반도체 관련된 이런 테마들, 네오셈 이런 테마들이 불었었고 그리고 나서 2630까지 다시 빠졌었다가 2780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요거를 C 구간이라고 보면은 C 구간을 누가 만들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만들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구간은 뭐냐면 요 구간을 이끌었었던 주도주들 기억나십니까? 요때는 언택트,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게임주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버리고 선수를 교체해버렸다고. 누구로 교체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그 전력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뭐 음식료. 테마가 바뀐 거지. 테마의 선수가 바뀌었고 그리고 자동차와 금융자 지주사의 위상이 높아졌지. 밸류 프로그램 요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A와 B는 똑같이 지수가 올라갔지만 다른 성격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어떤 돈들이? 충성심이 강한 돈들. 그죠? 빠지면 난 살 거야? 없어? 그럼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더 사지. 요런 성격의 돈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갔었다 이거야. 똑같은 금리제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2600, 시간이 별로 없구나. 2600
80에서 멈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냐면 요 구간을 이끌었었던 주도주들이 꺾이지 않는 한 요 구간을 이끌었던 주식들은 우리가 잘 사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핵심이 됐던 게 당연히 반도체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격 촉수가 반드시 있어야만 시장판이 커지는 거고 하이닉스 관련된 섹터들 위주 쪽으로 하셨던 분들은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과 그다음에 LG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얘네들도 이제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을 공략하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회복하지 않는 한 이번 시장 판이 커지는 거는 지수는 제한되어 있겠지만 종목별로 돌리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 만두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에 뭐 SL까지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얘네들도 계속 현재 시장 구간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주들 같은 경우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게 HD 일렉트리라든지 LS 그다음에 LS 뭐 이런 효성주고 같은 주식들 있잖아요. 이쪽을 순환매도 계속 나와야만 2680선 90선이 유지가 되는 거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셀트리온이 알테오제이나 이런 애들이 어제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런 내용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나왔는데 이런 애들은 좀 매물 소화가 나온다라고 보시고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잘 사면 된다.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를 가져가면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격 축소가 나오는 포인트는 셀트론이나 에스테팜이나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자 이게 좀 대표주급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주식들 있잖아요. 얘네들과 알테오제하고 이격을 축소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보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